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지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손이나 장난감 같은 걸로 자기 머리를 막 때리거나 딱따구리처럼 벽에다 머리를 막 부딪히거나 엄마 아빠가 업어주면은 등에다가 머리를 자꾸 쿵쿵 박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옛날에 침대에서 떨어진 것 때문인가? 최근에 아팠던 것 때문인가?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의 이런 모습은 한 6개월 정도에서부터 나타날 수가 있고 주로는 18에서 24개월 사이가 피크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울음만으로 모든 걸 표현했던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몸짓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직 언어는 발달하지 않은 상태, 혹은 언어가 좀 발달했더라도 아직 복잡한 표현이나 본인의 감정 표현은 할 수 없는 경우, 내 현재 상태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자학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알이나 배앓이 같은 게 나타나서 뭔가 지금 불편하고 아픈데 왜 불편한지 모른다는 거죠. 혹은 알아도 엄마 나 이가 아프고 뻐근하고 불편해요 이렇게 말을 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현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때리거나 부딪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대부분 자폐나 경련, 아이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아이의 정상적인 행동 발달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복잡하거나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들에 훨씬 충실할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가 뭘 원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뭔가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왜 그러는지 한번 패턴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특정 시간에서 엄마 아빠가 특정 일이나 행동을 할 때, 혹은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보고 기록을 해보신다면 원인을 찾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원인을 찾게 된다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세요. 하지만 아이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결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이 훈육을 위해서 오구오구 그래 그건 안 돼, 이런 yes or no는 항상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떤 때는 아이가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걱정돼서 다 들어주다가 어떤 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아이의 고집이 더 세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못하게 붙잡거나 막 큰 소리로 혼내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들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한동안 아이 이런 감정 표현이 계속 될 텐데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 주변에 단단한 물건, 단단한 가구들, 날카로운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치워주시고 아이 장난감은 가급적 푹신한 것들로 바꿔주시고요. 침대나 벽 같은데 범퍼 같은 걸 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언어와 정서가 발달이 되고 본인의 감정을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면 차츰 이런 모습들은 줄어들게 돼요. 아 싫어, 안 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이가 이런 식으로 수용 언어가 좀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감정이 느껴졌을 때 예쁘게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아빠 나 지금 이런 게 너무 불편해요, 너무 슬퍼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거나 잘못 가르쳐주게 되면 아이의 이런 행동이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뜬금없이 아이가 욕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가 만약 잠들기 전에만 바닥에다가 머리를 박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건 감정 표현보다는 수면 관련 율동성 운동 장애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건 아이가 잠들려고 하는 행동인데 왜 나타나는지는 아직 몰라요.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아이 주변에 푹신한 요 같은 거, 이불 같은 걸 좀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난 후에 아이가 다칠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런 모습을 그냥 무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 4살 정도가 되면 보통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아이가 만 4살 이후에도 계속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자기를 때리는 모습을 무조건 자폐와 연결할 수는 없지만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한테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맞아요. 자폐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개월수에 따라서 몇 가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자꾸 혼자만의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이가 웃는 모습이 없어지거나 감정 표현이 없어지거나 엄마 아빠가 행동을 할 때 반응이 없거나 대화를 안 하려고 하거나 언어도 좀 더 늦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 말이에요. 요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아주 잘 표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차이를 아실 것도 같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육아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